오늘 시간이 좀 얼마 남았지? 많이 안 남았네. 빨리 해야 돼.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과 허경영의 진리. 청와대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청와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주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청와대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나라가 부마 사태, 대통령의 자식이 구속되고 대통령이 저격되고 다른 나라에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와대는 누구를 잃어버렸냐 하면은 고종 황제를 잃어버렸어요. 500년 내려온 그 왕조가 없어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자꾸 앞에서 얼렁거리니까 왕실과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고종 황제가 외놈들한테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정부가 만들어졌으면, 1948년에 만들어졌으면 반드시 국회에서 고종 황제 문제를 거론해야 됩니다. 대한제국은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러니 대한제국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원혼들이 청와대 주변에 꽉 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여러분들은 남의 집을 가서 뺏어가지고 들어앉아 있으면 그 집에 편할 일이 없잖아. 남의 집에 가서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건국을 했다.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가지고 영국이 이스라엘을 만들어줘요.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도 1948년에 코리아 한국을, 대한제국을 뺏어가지고 대한제국을 없애버리고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국회에서 재헌 의원들이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의 정통을 잇는다든지 아니면 대한제국은 어떻게 한다든지 5,000년 이어온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제국을 이어받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헌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일본 사람들은 그런 헌법이 없어요.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5,000년 역사를 딱 잘라버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몇십 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아주 우습게 알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가지고 맨날 시끄럽죠. 싸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에? 우리는 왕실을 뺏었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과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제국 뒤에다가 청와대 자리 거기다가 대통령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양반집, 몇천 년 내로 남의 양반집 뺏어가지고 종놈들이, 하인들이 그 주인집 뺏어가 앉아 있는 격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조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아주 예의가 없어, 예의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통성을 미국에서 찾는 거야. 미국이 만들어줬다 이거야, 미국이. 미국하고 소련이 한반도를 두동강이 내가지고 만들어준 나라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정통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제국, 500년 내려온 대한제국 이야기를 하고 왕실은 어떻게 하고 왕의 후손은 어떻게 대우하고 경복궁은 우리가 어떻게 쓰고 이걸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천신하강단자혈이라. 청와대는 천신하강단자혈이라.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자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진인. 다른 말로 바꾸면 신인이야, 신인. 신의 모습이 사람으로 둔갑해서 내려온 사람의 집이야.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세계가 통일이 돼버려. 대한민국이 막 전 세계를 흔들어 버려요. 그 자가 들어갈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대한제국하고 관계가 없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조들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청와대라는 자리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민주주의야. 성급한 민주주의. 이 성급한 민주주의, 조급한 민주주의. 요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에서 만약에 뽑혔다면은 이 사람 대통령 할 수가 없지. 그래 안 그래요? 대한민국에 나타날 수가 없어. 장군 하다가 물러나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 후진국으로 가 있겠지. 미국의 하나의 주가 됐든지 뭐 그러겠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스스로 혁명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았어. 헌법상 대한민국 헌법을 정지시키고 권력을 잡았는데 이분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야. 성견지명. 그게 참 다행이야. 성견지명이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가 힘으로 권력을 안 잡았으면 우리나라를 개발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투표만 했다면 이상한 사람들만 뽑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이 사람이 일본과 우리가 36년간 원수를 했지만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일본하고 원한관계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친일파다. 일본 밑에 장교로 있었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야. 그래가 일본하고 손잡아가고 우리가 어떤 이익을 받냐면 8억 불 가져와서 안 가져왔어요. 그 당시 8억 불이면 5천억이야. 에?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거지 나라가 돼 있겠죠. 에? 저거를 한국과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대만, 월남, 태국 이거 다 받았어요. 다 이 돈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북한만 주체성에 어긋난다.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한 놈 돈은 죽어도 우리는 못 받는다. 이러면 북한만 안 받았단 말이야. 안 받고 다른 나라는 다 받았어. 다 받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대통령이 다 닦았었어요. 대통령이 다 닦아서 버린 거야. 근데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만 8억 불을 몽땅 경제개발에다 투입을 하면서 하니까 한일회담 반대가 찬성하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하나하고 차지철 두 사람뿐이야. 공화당 사람도 전부 반대야. 박정희 공화당 사람도 전부 반대야. 99.99%가 반대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나라 살릴까? 살리겠습니까? 안 살리겠습니까? 못 살립니다. 못 살리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야. 그래서 민주주의 잘못하면 나라 망해요. 인도네시아 이강요가 왜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지 알아요? 그 사람 36년간 독재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독재했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나?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좀 했다고 그거 16년이 그렇게 길어요? 20년 더 해도 괜찮아. 이강요만큼 36년 해서 우리는 10만 불이 넘었어. 그래 안 그래요? 뭐 대통령을 못해서 한장한 사람들이요? 차례대로 당신하고 나면 내가 빨리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래가 맨날 상대방 끄집어 내리려고 하면 그게 국가가 사나?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회담을 딱 해야 우리가 산다. 딱 이러니까 전부 반대야. 돈 가져오니까 경제 살려라니까 좋다고 난리야. 열매는 박정희 대통령 10원도 안 가져가고 국민들이 다 따먹어. 그 반대한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든다니까 니아까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제철 공장을 저렇게 미친놈이 어디 있냐. 고속도로 만든다니까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서 논을 왜 저렇게 많이 없애냐? 저는 미친놈 아니냐? 그래 막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 가서 들어누웠어. 그런 사람 투표해서 대통령 뽑아나면 과연 이런 성견지명 있는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올까? 아, 대답이 왜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노공기입니까? 뭡니까? 전 세계로 나갑니다. 자, 이 사람들 뽑아놨었으면 경제가 발전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안 됐습니다. 늦게 나올수록 우리나라 경제가 본 궤도에 올라가는 거야. 로켓가 한창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로켓가 10만 불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데 뒤에서 로켓들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허경영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대한민국은 살판이나. 허경영이가 청와대 자리에만 아니 천신하강 단자혈이니까 신인이 누구요? 허경영이가 진인이라는 건 맞죠? 네.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의했죠? 네. 그 자료 좀 줘봐. 그 자료. 그 지난번에 자료 있었잖아. 내가 준 자료. 복사해가 준 자료. 거기에 허경영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나와 있어서 안 나와 있어. 이 자료 말고 이 자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두꺼운 자료 줬잖아. 그럼 어쨌든 거기에 보면 허경영이가 왜 진인으로 왔고 신인으로 왔는지 허경영의 에너지를 테스트 해보면 오링 테스트. 여러분들은 이게 선견지명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박정희 대통령을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선각자, 선지자. 예? 선지자, 선각자. 예? 선지자, 선각자. 예? 잘 보세요. 내가 뭐라고 쓰는가? 김대중 대통령 뭐예요? 뭡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선구자예요. 선구자. 이 사람은 민주주의의 선구자예요. 민주주의의 선구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허경영은 뭐예요? 허경영 뭐죠? 선지자, 선각자, 선구자 다 가지고 있죠? 이거 중에 하나만 안 가지고 있어도 신인이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선각자는 되는데 선구자는 못 되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못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 선각자, 선구자를 다 갖춘 자가 신인이야. 이거는 여러분하고 태어나는 자체가 다르고 에너지가 반대야. 허경영 사진을 여기다 걸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바꿔져 버리죠, 여기가. 공간 에너지가 다 바뀌어버려. 허경영 사진은 가만히 있는데도 쳐다보면 에너지가 막 넘쳐나. 오링 테스트가 뭐 하는 거냐면 물질 오링 테스트. 물질 오링 테스트는 이 흑판 색깔이 나한테 만나 대보면 나한테 안 맞으면 손이 떨어져 버려. 이 흑판 색깔이 나한테 맞으면 손이 안 떨어져. 알죠? 그 다음에 영혼 오링이 있어. 영혼 오링은 우주에서 허경영 외에는 손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 한의학에서 쓰는 건데 한의학에서는 저 한의학이 이 사람한테 만나 딱 만지면 손이 안 떨어지면 좋은 거지. 음식도 마찬가지야. 감귤이 안 맞는 사람은 감귤을 잡으면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떨어져 버려요. 이 양반 이리 나와봐요. 잘 봐요. 이 양반이 옷 색깔이 녹색 아니야? 잘 봐요. 녹색. 그러면 이게 물질 오링이야. 이거는 오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이 우주 에너지를 체크하려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런 데서 가져오는 기계 한 100억짜리 기계가 여기 와야 돼. 그러면 허경영 하면 탁 거기 에너지가 막 올라가는 게 그래프로 보여요. 근데 말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거 확인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하는 오링을 이거 일본에서 온 겁니다. 일본에서 건강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질 오링 할 때는 이 칼날 잡아봐. 그럼 이 사람이 이 녹색이 맞나 안 맞나 보자고. 힘줘. 이 사람은 녹색하고는 담쌌어요. 녹색이 피부에 닿으면 이 사람은 힘을 못 써.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지. 자, 이 색 한번 잡아봐. 녹색은 안 닿아야지. 네. 자, 시작. 이거는 절대 안 떨어져. 아, 떨어집니까? 말로 해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죠? 예, 예. 내가, 자, 저기 봐. 자, 내가 장난하는가? 요거 한번 잡아봐. 자, 시작. 그냥 이게 나이롱이야. 이 사람이 이걸 속옷으로 입으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피곤해. 그래, 안 그래? 이거를 우리는 오링으로 확인이 가능해. 이걸 뭐 세브란스 가서 큰 기계에다가 이 사람 에너지 테스트, 이거 악력 테스트가 있거든. 악력기에다 딱 대면 허경이 했을 때는 악력기가 이렇게 올라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내려가 버려. 그래,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자. 허경영. 허경영. 이거는 안 떨어지지? 예, 안 떨어집니다. 예수님 해봐. 예수님. 그냥 나이롱이야. 무슨 이해가 안 가요? 네, 나이롱. 자, 부처님 해봐요. 부처님. 나이롱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신인은 허경영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프란체스코 해봐. 프란체스코. 나이롱이야.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분은 정권, 교보 정권의 차장으로 있었지. 예.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한테 온 지 얼마 안 됐지?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우리 둘이 짰나? 안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화면을 보는 사람들이 테스트 해봐. 우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내뿐이야. 사진도 마찬가지지. 예, 맞습니다. 내 사진 볼 때만 에너지가 오지. 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런 사진에서 왜 내 사진만 에너지가 올까? 자, 이 사람 알죠? 누군지. 해봐, 이명박. 자, 시작. 여러분, 내가 한번 떼볼게요. 어떻게 잡고 있는 거 없어? 눈 감고 한번 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 한번 떼볼게. 새끼손 들어갔어요? 네, 안 들어갔나? 들어갔나? 예. 자, 봐요. 나이롱 맞아, 안 맞아요? 나이롱이야. 허경영. 내 사진 한번 봐봐요. 이거는 그냥 이리 낡았어도 이걸 찢는 사람은 죽게 돼요. 이걸 뭣도 모르고 이 자식 이거 아주 나쁜 놈 아니야. 딱 찢으면 그 집안에는 손자부터 딱딱 초상이 나기 시작해. 그 집안 전멸해버려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 자, 허경영 한번 쳐다봐. 자, 시작. 10명이 땡겨도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말로 빨리빨리 해요. 네.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집니다. 해병대를 갔다 와야 말이 좀 더 빠르겠구만. 어. 자, 허경영 사진이 그냥 사진 아니야. 네. 왜 에너지가 반대가 될까? 본인 이름 한번 불러봐. 예. 본인 이름. 정경화. 정경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이름이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애인 있으면 애인 이름 한번 불러봐. 은미. 허당이야. 현 대통령 이름 한번 불러봐. 박근혜. 아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여기 청와대 자리에는 이 천신이 하강한 자가 앉아있는 혈에는 터가 세, 안 세? 셉니다. 세요. 터가 엄청 세요. 아, 여러분 대통령, 신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 가서 앉아있어봐. 그냥 죽어버려요. 그 들어간 사람은 전부 아들이 구속되든지 자기가 구속되든지 자기가 죽든지 쫓겨나든지 좌우지간 이승만서부터 한 사람도 지금까지 온전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래 있으면은 집안 돈까지 다 없어져. 전두환이처럼. 예? 한 5년 있다 나와야지. 그래, 안 그래요? 5년 이상이 지난 사람은 전부 절단 나는 거야, 전부.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청와대 자리가 터가 엄청 센 자리야. 저기 가서 안 죽고 살아남은 기적이야. 왜 그러냐? 주인이 천신 자리야. 어제 인간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청와대 자리가 세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에 자기가 혁명을 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기가 세, 안 세? 센 사람이죠. 센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 버틴 거야. 18년. 만약에 청와대 자리가 이 천신하강 단자혈이 아니었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36년 해가 우리나라 살려놨을 거예요. 하다가 말은 거야. 터가 세가지고. 터가 세가지고. 하다가 못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김재균이 뭐니 이런 거 핑계대지만은 실제는 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체 센 자리야.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부터 일로 나와요. 자, 마음속으로 예. 현 대통령 이름 한번 마음에 넣어봐요. 자, 마음으로 해도 허경영이라는 에너지는 인간들과 반대야. 자, 넣었어요? 나 이런 거 허경영 한번 넣어봐.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 묻어보라고. 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구를 하든 내 이름 대지 말, 내 이름을 하든 누구 이름을 하든 마음대로 해봐. 자, 시작. 이건 허경영이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에? 맞습니다. 또 다른 사람 마음대로 해봐. 이거 허경영이야. 2번 했어, 연속.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다 말이야. 허경영 만들어가면 안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봐. 자, 그냥 나이롱이야. 다 떨어지죠? 예. 그 인체가 말을 안 해도 뇌 속에 딱 들어가면 세포가 허경영을 알아요. 내 이름을.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낼까요? 나는 지구에 올 때 그걸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 천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내가 들어갔을 때 세계를 바꾸러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하는 말을 예사로 듣지 말아요. 우리가 들어가도 돼요. 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여기가 금이죠.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수죠. 그러면 북한은 물이야. 우리는 토야. 토극수야. 남한과 북한은 철전지 원수가 돼 있어요. 토극수. 자, 토극수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토가 뭘 극하냐면 물을 극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한한테 회담을 합시다 뭐 이런 걸 제의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는 저런 죽일 놈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절 우리가 뭘 합시다 이러면 돼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토극수야. 원수끼리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회담을 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서로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잘 합시다 했다가 기분 좋게 만났는데 나중에 뒤는 안 좋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북한 다음에 북쪽에 있는 게 러시아 맞아 안 맞아요? 러시아가 우리와 그런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6.25 사변 때 러시아 탱크를 가지고 내려와.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러시아 탱크 때문에 부산까지 밀려간 거야. 소련이 사인 안 해줘서 뭐. 맞아요. 북한은 전쟁할 수가 없었어. 중국은 전쟁하라 소리 안 했어.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러시아 쪽하고 북한이 붙어가지고 북쪽 물하고 우리하고 상극 맞아 안 맞아요? 내려왔는데 누가 이겨? 토가 물을 이기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러시아와 북한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극자요? 이길 극자야. 토가 물을 이긴다. 절대 북한이나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슴도치야. 미국이 먹어도 토해내야 되고 일본이 먹었다가 토해냈지. 그래 안 그래요? 중국이 먹었다가 토해냈지. 하여튼 어떤 나라 와도 코리아만 못 잡아먹어. 중국이 다 잡아먹어서 몇십 개 나라를. 그러니까 중국이 커졌잖아. 배가 불렀잖아. 그런데 한반도를 잡아먹으려다가 항상 토해내요. 오히려 서희가 가가지고 땅 뺏기러 갔다가 땅 내놔러 가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설명을 쫙 하니까 땅을 대려 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나타나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잡아먹었다가 내려 혹 때려다 혹을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쪽하고는 원수야. 맞아. 그러니까 북쪽한테 뭘 회담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놔둬버려. 그러면 금생수야. 맞아요. 금생수. 중국은 북한을 이겨 안 이겨? 에? 북한을 이긴다기보다는 중국하고 북한은 궁합이 맞아 안 맞아요? 금생수라는 건 금과 물은 서로 통해. 그러니까 북한을 움직이는 건 중국을 통해야 돼요.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직접 북한과 교제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는 외교,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외교한 거는 점수를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점수 내가 볼 때 이 오행에 많이 털어지는 외교를 많이 했어. 비행기 기름 없애고 많은 공무원 고생시키고 국내 경제는 놔둬버리고 그냥 여행 다니라고 대통령 만들어놨나? 아무리 가서 뭐 떠들고 다녀도 자기 나라의 백성이 다 죽어 가는데 지금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가 그리 급해요? 잘 보세요. 자, 미국은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목격토야. 맞아요. 목은 누굴 이겨요? 한반도를 이기는 거야.
목은 한반도를 장악하게 돼 있어. 미국이 한반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미국은 믿지 마라. 맞아요. 소련에 속지 마라. 소련하고 우리하고 궁합이 안 좋잖아. 그래 안 그래요? 소련이 달콤한 이야기를 해도 절대 속지 마라. 앞으로 소련으로 너가 고속철도 만들어라. 절대 쏘면 안 돼. 알겠죠? 그 고속철도 만드는 날 우리나라는 망해. 왜 그렇죠? 우리나라 선박 조선산업이 현대중공업부터 전부 문 닫게 돼요. 그러면 실업자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요? 500만 명 이상이 나와. 거기 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이번에 은행에서 대우조선에 4조 지원하기로 해서 안 했어요? 만약에 대우조선에 4조를 지원 안 하면 거기에 하도급 회사까지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흔들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로가 있는데, 자, 미국은 한국을 이겨 안 이겨? 이깁니다. 이기죠. 그런데 천신이 여기 들어오면 미국이 어떻게 돼? 지는 거예요. 천신이 여기 청와대만 딱 들어오면 미국은 맥을 못 써.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국이 하늘을 이길 수 있나 없나? 아니, 미국이 하늘을 이길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허경영이 자 이리 나와요. 오바마 큰 소리 해봐. 오바마가 어떤가 한번 봅시다. 나이롱이야 나이롱. 맞아요. 맞습니다. 오바마 조지 워싱턴 해봐요. 조지 워싱턴. 나이롱이야. 에이브라함 링컨. 나이롱이야. 다시 줘봐. 힘 죽기 살기를 줘봐요. 네. 에이브라함 링컨. 링컨. 나이롱이야. 미국에는 허경영 이길 사람이 있어 없어요? 빌 게이츠 해봐. 빌 게이츠. 나이롱이야. 허경영.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불가능하죠? 예. 빨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형적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이게 이길 극자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이기고 있고 일본이 뭐예요? 불이에요. 자, 일본은 잘 알아두세요. 이게 뭐예요? 화생토예요. 일본은 언제나 우리한테 이익을 줘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어 없어요.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하려면 일본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 그때 우리는 일본에 이를 갈고 있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이를 갈 때 EJ 적을 이용해서 적을 잡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외교 감각이 뛰어납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저 중국이나 다니고 미국이나 왔다 갔다 했으면 실력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임기 치마자마자 일본하고 회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사 문제,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에 위안부 문제까지 몽땅 통합해서 합의를 보고 8억 불을 받아서 5억 불은 위안부와 전쟁 피해자 보상금, 3억 불은 차관. 맞아요. 통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왜 위안부가 나오냐 이 말이야. 그거를 계속 일본하고 발목 잡아서 일본하고 우리 경제가 망가지게 만드는 거야. 예. 그리고 일본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 거지가 되는 거야. 왜? 중국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 외교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한번 약속을 했으면은 두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북한의 김일성이가 야 일본 놈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놈들인데 내가 돈을 8억 불을 왜 받아? 우리나라가 거지 돼도 우리는 안 받는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우리는 한 번 받았는데 또 뭘 바꿨다고 개인들이 찾아가서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는? 나는 창피했어요. 텔레비를 볼 수가 없어요. 뭐 우리 할머니가 일본에 가서 뭐 장년 노릇을 했다? 위안부를 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조용히 찾아가서 돈 내놔 임마. 너가 우리 위안부 우리 조상들 많이 괴롭혔지? 돈 다 내놔. 그 얼마 주면 그 말 안 하겠어. 야 8억 불만 내놔. 그러면 우리 절대 그 들면 그러지 않을게. 이렇게 조용하게 처리를 해야지. 예?
온 세계에다가 우리 할머니가 일본에 위안부를 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조상의 욕을 매기도 분수가 있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다 그러면 이 양반 또 한 번 나오는 거야. 자, 일본은 우리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화생토야. 그래, 안 그래요? 미국하고 반대란 말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피를 뽑아가지만 일본은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의 피를 뽑아가는 건 뭐죠? 남북 전쟁 분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기를 팔아먹는 거야. 계속 70년간 전부 무기를 독점하다시피 팔아먹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1년 예산의 10분의 1을 미국에 바쳐야 돼. 국방 예산 37조 중에 30조는 미국으로 가야 돼. 그거 안 가면 미국이 야 한반도 지금 전쟁으로 해서 한 방에 그냥 한 몇백 조 뺏어버려. 이래가지고 한반도 남북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돈 쏙 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매년 무기나 팔아먹자. 그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미국 무기의 판매부장이었어. 판매부장. 왜? 남한하고 자꾸 휴전선에서 어르는거리면 우리는 미국 무기를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미국의 군사 장비를 수출하는 그 선전부장을 한 사람이 북한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북한의 주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갈래도 참는 거야. 자기들 배를 납치하고 도끼로 그냥 미군을 죽여도 가만히 있어 봐라. 저걸 잡아버리고 나면 우리 무기가 안 팔려.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놔두자. 왜? 1년에 팔리는 무기가 얼마야. 쟤들이 중동에다 무기를 막 수출함으로 해서 미국 무기를 막 사게 되는 거예요. 중동에 공산권의 애들한테 무기를 막 팔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 무기를 사야 돼, 안 사야 돼? 세계 긴장을 고조시킬수록 미국 방위산업. 미국은 방위산업이 먹여 살리는 나라예요. 전쟁 안 하면 미국은 망해요. 미국은 공장이 있는 나라가 아니야. 콜라 팔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제일 돈 많이 벌어가는 게 뭐죠? 첫 번째 무기. 두 번째 뭐예요?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가 뭐예요? 우리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먹으면 그 애들이 라이센스 가져가 안 가져가. 우리가 콜라 먹으면 그것을 가져가 안 가져가. 특허권. 그게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돈이 미국 경제를 또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적 재산권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전 세계 천재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금금 줘가지고 개발하면 미국 거야. 그래 안 그래? 천재들. 인도의 천재, 한국 천재 다 끌어와가지고 뭐 개발하면은 미국 지적 재산이 돼. 그래가지고 그 들어오는 기술료가 어마어마해.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미국의 그런 라이센스, 그 다음에 이 양대 산업, 이 양대 돈 안 들이고 이거 매연 없는 사업이야. 맞아요? 간단해 그냥. 그래가지고 몇 프로 다 우리가 햄버거 먹어도 마찬가지야. 맥도날드 먹으면 그걸로 가지. 우리가 쓰는 거 인터넷,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거 내비게이션, 그것도 미국 거야. 전부 미국이 가져가. GPS. 그러면 미국은 이 라이센스와 무기로 유지하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보고 평화를 주장하면은 미국 사람이 속으로 웃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평화를 주장하다 죽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케네디예요. 케네디 밑에 있는 부통령 존슨은 무기업자들이 내세운 사람이야. 부통령으로 앉혀놨어. 그런데 케네디는 존슨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나는 앞으로 아시아에 안보는 아시아의 사람들을 손으로 해라. 앞으로 세계는 전쟁이 없는 시대로 바꾸겠다. 아시아 평화, 모든 평화를 전 세계 평화 시대로 선언했어. 이제 미국은 전쟁 안 한다. 모든 군대는 철수한다. 이러니까 얼마 가서 케네디를 죽여버리고 케네디 시체가 보는 앞에서 그 병원에서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해. 거기서 제클린을 옆에 설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클린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때 그 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무기업자들이야. 이미 각본이 짜져 있어서. 세상에 케네디가 죽은 거기에 주지사가 누군지 알아요?
달라스 주지사가 누군지 알아요? FBI 국장 동생이야. FBI 국장 동생이야. 맞아, 맞아요. 그럼 FBI 국장 동생이고 시장이야. 근데 FBI 국장이 누구냐? 케네디하고 맞붙은 사람이야. 케네디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고 미국의 KKK. 즉 말하자면 무기 방위산업체들의 우두머리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케네디를 없애버린 거야. 맞죠?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 그래서 미국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뭐죠? 극한다. 이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를 해야 돼. 미국이 우리를 이기는 형국에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가지고 놀아. 그런 사람은 신인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중국한테는 우리가 공을 뭐예요? 중국하고는 뭐라고요? 이거 뭐예요? 도와주는 에? 금하고 토는 뭐예요? 상생. 우리가 중국을 도와줘 안 도와줘요? 그러면 우리하고 중국은 토생금이야. 맞아, 맞아요. 중국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도 만났다면 이익이 생겨. 중국 놈도 이익이 생기고. 중국 놈이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에? 우리가 자꾸 떼놈이라 소리를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도 이익이 생기고 우리도 이익이 생겨요. 왜? 중국도 몽고 반점이 있고 우리도 몽고 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몽고 반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게 일본도 우리 한반도의 일부분이에요. 맞아, 맞아요. 중국도 우리와 서로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놈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중국과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몸. 그래서 내가 아시아를 통일할 때 몽고하고 중국하고 먼저 통일한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몽고하고 통일하면은 통일이 전 세계를 통일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일본하고 중국은 뭐요? 화극금이야. 일본하고 중국은 원수야, 원수. 화극금. 맞아, 맞아요. 그런데 누가 중국을 이겨요? 일본이 중국을 이기는 거야. 아무리 중국이 무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아무리 뭐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9,000개씩 가지고 있어도 일본이 머리만 쓰면 한 방에 중국이 날아가 버려요. 무슨 말인지 왜? 풍수지리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쇳덩어리는 불이 가면 녹아 안 녹아? 없어져버려요. 녹아버려요. 그 대신에 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쇠가 불을 이길 수는 있어도 불이 쇠를 이길 수 있어도 쇠를 없앨 수가 있어 없어? 쇠 성분은 못 없애. 형체는 바뀌어버려.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이기는 형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뭐요 또? 목하고 금은? 목과 금이야. 중국이 미국한테 지는 거야. 내가 잘못 이야기했어. 목과 금이 금극목이라. 금극목이니까 잡아요. 중국이 미국을 이겨.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방어가 돼 안 돼? 아니 미국을 방어할 수가 있잖아.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형국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미국한테는 지지만 이 옆에 중국을 끼고 있으니까 토가 무슨 토요? 금토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금이 들어있는 토니까 미국을 이기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외교를 강화하는 거예요. 강화하면은 미국을 이기고 북한을 이기고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하고 우리는 사이가 좋은데 중국하고 일본은 원수죠. 그러면 중국은 또 우리를 통해서 일본을 잡을 수가 있어. 맞아, 맞아요. 중국은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잡으면 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중국한테 점수를 따려면 일본하고 외교를 잘하면 중국이 뭐든지 부탁을 해. 맞아, 맞아요. 그런데 그 일본 수상을 여태까지 안 만난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외교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청와대에 앉아서 외교를 하면은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그 사람들의 성질, 우리가 이것만 알아서 돼. 물론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팔도 사람들 성질도 했잖아. 팔도 사람들 성질도 참고를 해야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에? 이전 투고. 에? 함경도. 에? 이전 투고. 이전 투가 뭐요? 진흙 속에서 싸우는 개들이 싸우는. 공부를 잘해.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여기는 1기생들인데 전부 1기생, 너는 2기생이야. 그런데 잘해. 자, 이 1기생들은 영 공부를 시원찮게 하나 봐. 자, 이전투구. 이게 어디 나라 사람이요? 함경도. 북한 사람이야, 함경도.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문재인이야. 맞아요. 그러면 평안도 사람 뭐요? 에? 맹호출림이지. 우리 정치권에 평안도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항해도 사람 있어요? 에? 에? 뭐요? 응. 여기는 항해도 사람들이야. 뭐 자갈밭을 개간해가지고 옥토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항해도 사람들은 장사 기질이 있어요. 에? 아, 이거 더워서 옷도를 좀 벗어요. 경기도 사람은 뭐라고요? 경기도 사람은 뭐라고요? 경중민. 에? 경중민. 미인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의가 반듯하다 이 말이지. 예. 그러면 서울 경기도 사람들은 이제 예절이 아주 반듯하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사람들은 뭐예요? 에? 아마노블. 아주 기억력이 좋아. 예. 자, 아마노블이지. 그 다음에 우리 충청도 사람? 청풍맹월. 내가 왜 충청도 사람들도 요새 전화가 많이 와. 저 세종시에서 허경영 씨 한 번만 내려와 달라. 100명씩 모아놨다 막 이래요. 그러면서 앞으로 세종시를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 미안하지만 잘 들으세요, 충청도 분들. 세종시는 금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자, 여기에 세종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 산이 있어요. 여기에 산이 없어. 여기에 산이 없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물은 금강의 물은 얕은데 이 물이 이리 지나가요. 한강처럼. 지나가는데 우리 같이 남산이 없는 거야. 강이 턱 보여. 물도 얼마 없는 강이 이렇게 들판에 보여. 풍수적으로 빵점이야. 거기에서 공무원이 갔다 하면 맥다구니 없고 피곤하고 졸리고 뭐가 되는 게 없는 거야. 총리가 글로 내려갔지. 조금 있으면 무슨 소식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의 주소지가 서울에 있을 때와 세종시에 있을 때가 운명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독교를 믿으니까 그런 걸 안 믿는다고 그러겠지만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있을 수 있는 자리지. 여기가 구설수가 있는 자리다. 처음에는 여기다가 행정수도를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무슨 다른 걸로 한다고 그랬다가 또 막 자꾸 바뀌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 와서 아 여기를 좀 허경영 씨가 대통령이 되면 충청도 여기를 미안하지만 나는 충청도를 우리나라 제일 큰 공항을 충주 쪽으로 가져가. 저 서울공항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본부를 충청도로 옮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 서울 유니버시티를 서울 네가버시티 100만 명 정도 되는 서울대학교를 만들어. 그래가 아시아에 있는 월남이나 중국에서 유학생을 들이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교육으로 엄청난 GDP를 올릴 거야.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대학교하고 미국 하버드하고 자매 결혼해가 서울대학교에서 3년간 이수하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므로써 서울대학교가 아시아의 허브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가 서울대학생을 약 100만 명, 지금은 4만 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교육도 사업이야. 그 사람들이 미국까지 가면 돈 엄청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교통 좋고 환경 좋고 집 가깝고 그냥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좋아 안 좋아요? 여기서 유학하라 이거야. 에?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충청도가 수도권이 돼. 충청도가 지금은 수도권이 아닙니다. 지금은 충청도가 이거 뭐 쓸 자리가 없노? 자, 지금은 양고모님 이거 다 썼어? 지금은 충청도가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서울, 요게 경기도 맞죠, 그죠? 그럼 요게 강원도잖아. 그럼 요게 충청북도야. 이게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게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단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경기도 전체를 서울로 바꿔버려. 그러면 충청북도가 수도권 맞아 안 맞아? 지금은 이게 경기도가 있으니까 수도권이 아니야. 서울 경기도 전체가 서울이 되니까 전화가 전부 02가 돼. 지금 031이나 뭐 이런 건 없어져요. 032니 이게 뭡니까 지금? 저 집은 03이고 여기는 02야. 그게 좀 보기 흉해요. 에? 그래서 2천만 수도권은 서울로 지명을 바꿔 인천은 인천구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남구, 뭐 분당구 이런 식으로 다 구가 돼버려. 수원구가 되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서울이 세계에서 제일 큰 수도가 돼. 알겠죠? 세계를 통일하려니까 서울은 세계의 수도가 돼야 돼. 제일 커야 돼. 지금 일본 동경이 우리나라 경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동경이 세계를 제패했던 거야. 사람 뇌가 클수록 동물 중에 코끼리가 우리만 해도 뇌는 우리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인간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뇌가 크거나 모스크바가 왜 망했는지 알아요? 모스크바가 작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수도가 클수록 나라가 일어나. 알겠죠? 뇌가 클수록. 그러니까 서울을 이렇게 키우면은 충청남도 수도권 맞아 안 맞아요? 충청북도 수도권 맞아? 강원도 수도권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수도권을 광활하게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경제를 일으키려면 수도권을 강화하고 어차피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있는 이상 수도권을 강화해야 돼. 차라리 분산시킨다? 나라 망해요. 분산시키면 망합니다. 힘이 하나로 모이면 동경처럼 세계를 제패해. 영국, 런던이 얼마나 커요? 영국 런던을 쪼개보세요. 저쪽에 북아일랜드 쪽에다가 수도 하나 갖다 놔. 세종시처럼 그냥 망해버려. 런던 하나로 그냥 완전 유럽을 잡아버려. 런던 하나로.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는 자는 이런 해안이 있어야 돼. 해안이. 그 다음에 경상도 사람은 뭐라고 그래? 태. 예? 컬태자. 태산교학이지. 예? 이거는 한글로 안 써도 될까? 애들 안 써도 알겠지? 에? 이거 이전 투구 다 아는 거고. 맹호 출림, 안 써도 되니까. 자, 그렇다 치자고. 그러면은, 이 성격들이, 이런 성격이 우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야. 그래,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극과 극이야. 맞아,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은 예술과 음악을 좋아하고, 이쪽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해. 맞아,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사상교육이 철저히 돼버리면 무서워요. 전 세계 사람이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은 이 사람들을 휴전선을 그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휴전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북쪽에는 전 세계에서 오염이 되지 않는 씨앗을 한 3천만 명을 북한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몽고족의 씨앗. 잡종이 섞이지 않은 씨앗. 거기 있어요. 남한은 전부 월남, 티베트, 어디 파키스탄 이 사람들의 이세가 섞여가지고 이거는 순수한 코리아 몽고족이 아니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밑에 세대들은 우리 몽고족이 당군하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래요. 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조상이 저 티베트, 저 뭐 저기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외갓집이 순종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북한은 100%가 순종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강력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밥을 굶어도 일본 놈한테 돈 주시오. 이렇게 해, 안 해?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 쫄딱 망했어. 망했는데 이거 받은 나라들은 전부 도둑놈이고 박정희 대통령만 성견지명이 있어서 야, 그런 이념 따위, 북한에서 말하는 이념 따위는 초월해라. 너그는 어리석다. 언젠가 후회할 거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상 딱 받았어. 이 사람도 지금 북한도 지금 일본한테 우리 창녀 할머니들 팔아먹은 거 돈 내놔라 이 소리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남한은 8억 불 받아놓고 또 내놔라고 난리야. 창피해요, 창피해. 위안부 이야기 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없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일본과 우리는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젊은이들의 역사 교과서는 다시 써야 돼요. 내가 대통령 되면 역사 교과서는 다시 쓸 거니까 지금 어떻게 쓰든 나는 신경도 안 써. 알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여당이 만들든 야당이 만들든 권력 자본자들이 역사를 쓰니까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요. 다음에 내가 역사를 또 고칠 거니까. 알겠습니까? 염려 마세요. 왜? 국정교과서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선견지명으로 국민의 99.9%의 반대에도 모든 걸 통과했죠. 자, 한일회담, 포철, 고속도로, 또 뭐 했는지 알아요? 전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새마을운동은 반대하는 사람 없어서요. 네. 전 국민이 싫어하는 거. 월남 파병. 왜 전쟁터에다 애들 보내가지고 5천 명이나 죽고 수만 명이 불구자가 됐어. 다리가 잘라지고 팔 잘라지고.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전부 월남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월남 갔다 온 사람은 5억. 한 달에 300만 원. 지금 우리나라는 박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군인들한테 훈련을 아무리 잘 시켜도 소용없어요.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 참전 용사들한테 대우만 잘해줘봐. 전쟁 때 목숨 걸고 싸워요.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부상병 돼도 국가가 보상을 제대로 해준다는데, 어? 우리 삼촌도 월남 갔다 왔는데 이만큼 보상을 받고 있는데, 근데 삼촌 월남 갔다 왔는데 10몇만 원 줘. 그러면 누가 전쟁터에서 싸웁니까? 그래놓고 군인들 사기를 어떻게 올려요? 미국보다 지금 우리 참전 용사한테 대우해주는 게 30분지 1이야. 맞습니다. 이거요, 국회에서 저거 국회의원 월급을 싹 줄이더라도 참전 용사들 월남 가서 월급 받는 거 90% 누가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경제개발하는데 가져갔어. 그거 10% 줬거든? 그거 밀린 거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거 5억 일시불로 나는 다 줘. 또 한 달에 300만 원씩. 그 아주 적은 금액이야. 최저 우리가 생계할 수 있도록 참전 용사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300이 사실은 500을 줘도 괜찮아. 미국 같으면 한 800 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참전 용사를 임금처럼 받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터 가면 용감해요. 적진으로 들어가시오. 그러면 그냥 들어가. 세계에서 제일 용감해? 전쟁터 가면. 미군들. 왜? 죽으면 죽은 대로 가족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가고, 사람은 사람 대로 혜택이 돌아가고, 부상자 되면 부상자 된 대로 보상이 철저하니까, 나라를 믿고 싸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전쟁은 무기입니까? 정신입니까? 정신이에요, 정신. 나라를 믿을 수 있는 신뢰. 그러니까 공자가 무기가 나라를 살리는데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신뢰. 다 무기도 버리고 식량도 버려. 신뢰가 있어야 된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총을 들고 싸웁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할 내용은 이 세 가지가 아닙니다. 아직 본론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또 오늘 네티즌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내가 강의한 게 한 8,000명 봤죠? 그 앞으로는 100만 명은 봐야지. 예. 근데 내가 하는 거는 2시간짜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싸이 노래 같은 거는 5분짜리 이런 거는 클릭을 많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재밌는 거 그런 거 짤막 해야 클릭을 많이 하지. 2시간짜리 누가 그거 다 봅니까? 그래서 내 같은 거는 10,000명이 올라왔다면 대단한 거예요. 파급 효과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시작한 지가 이제 내일 모레 다음에가 1000회죠. 1000회인데 내 강의를 그만큼 봤다는 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네. 자, 그 국민일보 줘봐. 그거 있잖아. 국민일보하고 한국일보에서 허경영 강의가 1000회째가 왔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죠? 허경영 역사는 권력 잡은 사람 마음대로 쓰는 것 해가지고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국일보, 국민일보 이런 데서 이거를 신문에 나왔는데 내용이 엄청 좋아. 허경영이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번에 1000회째고 전 국민들한테 호응이 좋다. 강의하는 내용도 나오네. 그죠? 응? 나오죠? 뭐? 박수. 기사가 있어, 기사가. 그러면 이렇게 각 신문에 허경영 강의가 이번에 1000회째다. 기자들이 쓰는 거야. 그런데 뭐 아주 잘 썼어요. 언제 날짜입니까?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가 1000회째 강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민감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도 일가를 했는데요. 그는 역사는 권력 잡은 자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라며 다음에 좌파가 잡으면 좌파가 고치면 된다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허 총재는 서울 중구 순화동의 강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강연은 1000회째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 1일 자신의 998회 법과 덕의 진리,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대표의 풍수지리적 견해, 김무성 의원과 박원순 시장 풍수지리적 견해 강연에서 정부의 국정교과서 논란을 정면에서 다뤘습니다. 이러면서 쫙 나와요. 아주 나한테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우호적으로 다뤘어.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내 PR을 이제 엄청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하는 거를 언론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허경영 강연 1000회 여기 나오네. 998회 법과 덕의 진리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뭐 이래가지고 저렇게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내 강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 내 강의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얼굴 상이 뭐예요? 청룡상. 김대중 대통령 상이 뭐예요? 까마귀상. 허경영 대통령 상이 뭐예요? 무상. 허경영 대통령은 신인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허경영 대통령은 상이 본자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본자라는 건 우주에서 인류를 만든 최초의 사람이 인간의 모습으로 암행의사로 내려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데는 에너지가 있고 그 사람 옆에는 오라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 사진에는 에너지가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눈빛으로 병도 고치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그 사람하고 핸드폰으로 보고 고쳐요. 그것은 우주 에너지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야. 인간의 기는 코앞에서 하면은 할머니가 어린애 배를 만져주면 기가 전달돼. 그거는 기라고 그래, 기.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금 세고 약하고 하지. 그러나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고 내가 버스를 타면 나를 한번 스친 사람은 병이 났고 내가 만진 사람은 병이 났고 내가 본 사람은 병이 났고 그게 2000년 전에 예수가 했던 것과 똑같죠.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것은 이미 그 시대에 왔던 선지자들은 힘이 있어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1000만 년 후에도 그 사람들 부르고 있을래요? 허경영을 부르지 않는다면 미래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여기 집에서 불러보고 알력기 사와서 테스트 해보면 알아. 어디 가면 알력기 있어, 알력기. 허경영 부른다면 힘이 몇십 배가 세죠. 면역은 1000배. 몸의 면역은 허경영 안 부르면 면역이 1000배가 세죠. 자, 오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을 내가 대충 이야기했죠. 그 내가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본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성급해가지고 망하는 나라다. 이 청룡상은 물질에 욕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주변이 강력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사심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작동한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렸어. 그러니까 이분은 몇 가지 혁명했어요? 세 가지 혁명. 정신혁명, 경제혁명, 안보혁명. 세 가지 혁명했죠? 그러니까 혁명에 가난한 우리나라 1인자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왜 내가 선구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이 한 업적은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알린 거야. 근데 우리 한반도는 박정희 때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민주주의를 하면서 경제가 내려와. 알겠죠? 그래가지고 쭉 가면서 올라가질 못하는 형국이 한반도야. 여기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내려가.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갔다가 제자리 걸음으로 가버린 거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 잡기 전이나 지금이나 국민 체감, 경제 체감 지수는 똑같아. 어려워져 버렸어. 그때는 안 내도 되는 돈이 지금은 안 내면은 안 되는 거야. 줄줄이 고지서가 나와. 에? 그러니까 국민 체감온도는 박정희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전두환, 노태우 때 좀 유지가 돼. 왜? 이때까지는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노태우가 민주주의를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이가 민주주의 선구자야. 맞아. 이 민주주의 선구자는 건 뭐예요? 독립운동가들처럼 뭔가 정책, 이념을 앞세워서 뛰는 사람. 그게 선구자라고 그래. 그러면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선구자인데 이 사람들의 민주주의가 빨리 오므로써 우리 경제는 구제불능 상태로 돌입했어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부로 수출이 16%가 마이너스야. 맞아요. 나는 우리 경제 흐름 분야 전 세계 경제를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에는 창고가 몇 개 있어요? 창고가 머리에 몇 개 있어요? 요게 제1창고, 요게 제2창고야. 제1창고는 의식이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이야. 맞아요. 이 창고는 내가 이렇게 강의했는데 여러분한테 물으면 나중에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의식에는 몰라도 여러분 무의식에는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누가 여러분 체면 걸어가지고 몇 년 며칠 허경영 강의 들은 거 좀 이야기해 보시면 여러분 입에서 다 나와요. 저 흑판에 뭐가 써 있습니까? 아, 뭐가 써 있네요. 뭐가 써 있는데 다 이야기해 줘요.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무의식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갑자기 차가 빵 돌아오면 내가 브레이크를 팍 밟는데 그게 의식이 밟은 거예요? 무의식이 밟은 거예요? 무의식이 밟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걸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우리가 더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나쁜 일에 버릇이 된 놈은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버릇이 나와. 그래 조생이가 하도 도둑질 많이 나니까 도둑질 안 하면 심심한 거야. 그 자기도 모르게 담을 넘고 있더래. 목사가 돼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담장만 보면 야 저걸 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담장을 딱 넘었었는데 아차 내가 이거 왜 올라왔지 목사인데. 그러니까 무의식은 가는 거야. 무조건 꼴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한테 강의를 들어서 강의를 기억을 못해도 이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으로 다 들어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죽었을 때 다음 생에 이게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면서 여러분은 환경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각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족한 게 선지자. 그죠? 선구자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잘 커버해 가면서 이강요처럼 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 이강요는 어떻게 했냐? 야당 사람들을 배에다 실어서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어버렸어. 죽여버렸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요? 5,000명. 5,000명. 싱가포르, 자기 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를 배에다 실어가 다 죽여버렸어.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36년간 독재를 했는데 전 세계 미국 대통령도 그 사람 초상 나니까 쫓아가. 그럼 그 사람이 민주주의 했나요? 안 했죠. 여러분은 강력한 지도자는
민주주의 핑계를 대요. 알겠어요? 이 민주주의는 힘없는 자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의 도움으로 패거리 도움으로 그걸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된 거야? 어리석은 사람들이 집단이니까 카드를 막 만발해가지고 카드 대란을 일으키지. 집집마다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 알겠죠? 이 1200조의 효시가 어디라고요? 민주주의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카드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에는 많이 기여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30년 앞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아무도 경제를 못 살려. 어떤 사람이 나와도 살릴 수 없어. 신인이 오기 전에는. 내가 청와대 자리에 딱 들어가면 열쇠가 돌아가. 천신이 제자리를 딱 찾아서 앉으면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부터 전부가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영파가 나가고 에너지가 나가. 그 사람들이 전부 협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토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중재하는 자리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일본과 북한을 중재해야 하네. 일본하고 러시아를 중재해야 하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세계를 통일하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내가 세계를 통일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허경영은 이런 정치인들하고 다르다는 거.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강력하게 살렸고 성견지명이 있는 분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알겠죠? 네, 여기서 탄압을 함으로써 풍선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풍선 효과. 풍선을 밟으면 이쪽에 올라와 안 올라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풍선 효과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하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듯이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박정희 시대와 김대중 시대 둘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제3기에 허경영이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세계 통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이렇게 올라가고 싶습니까? 안 올라가고 싶습니까? 지금 정치인들 데리고 요렇게 내려가면 다행이야. 요렇게 가고 싶어요?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지지하세요. 그런 사람들. 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웃으면서 하지만은 목에서 피가 나와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나라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많다고요? 그 누가 이야기했죠? 네,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영상 한번 틀어봐. 성남시장 이재명 씨가 고려대학교 강의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한번 들어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단체장에 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청년 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파트리즘으로 무상복지 성남시장을 까는 거예요 지금. 세대들을 혐오하지 말고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 반드시 저보다 훨씬 더 포퓰리스트가 있는데 그건 누군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저번 대선 때 65살이 넘으면 무조건 한 달에 20만 원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번에도 받는 거예요 10만 원.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한다니까 온 동네에 가져가지고 막연히 표를 돈으로 사느냐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저는 경고합니다. 우리 허경영 선생님과 절대 존경하는데 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 저 사람이 이러죠. 진짜 100% 맞다 이러죠.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고려대학교 강연하면서 한 거예요. 하면서 그거 글자로 나오는 거 있는데 글자로 쫙 나오는 거 하면 나오게. 나라의 허경영 씨를 내가 제일 존경하는데 이 말이 나오죠. 아니야, 요 글자로 말고 글자로 글로 돼서 나오는 거 있어. 아, 이런 거 말고. 이거 말고 화면 말고 글로 나오는 거 있더라. 지금 나왔어요. 어? 지금 나왔어요.
아니, 그거 말고 신문 기사, 보도 자료 있더라고. 보도 자료 저장 안 해놨나? 그래. 그 보도 자료에나 보면 저 사람 말한 게 글자로 자세히 나와. 내가 허경영 총재를 내가 허경영 총재를 제일 존경한다 이 말을 하고 자기가 그것이 허경영의 그 나라의 예산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말을 100% 맞다고. 100% 맞다. 이걸 강조해. 몇 번씩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내 말이 이렇게 효과가 엄청 강해요. 이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25만 원 준 거 있잖아요. 20만 원씩 주는 거. 그것도 내 거 표절한 거죠. 그건 누가 이야기? 이준석이가 텔레비에 나와서 이야기했죠. 그 화면. 이준석이 화면. 이준석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 해서 혁신위원장 할 때 누가 이야기가 자꾸 들린다. 조용히 해야 되는데. 조용히 좀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가 잘 안 들려. 근데 뒤에 뭐 이야기 때문에 안 들려 내 말. 그게 다 들리거든. 자, 조용해야 돼. 평소에 갖고 오는 컴퓨터가 안 들고 와가지고 오늘 그건 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든 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20만 원 주는 거 내가 65세 이상 70만 원 주는 거 알죠? 네. 요거 그대로 표절했다고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해서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거 나와요. 네. 허경영이가 한 거를 여당 공약, 야당 공약 이준석이가 딱 갖다 놓고 보니까 쓸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근데 허경영 씨 공약을 탁 펴는 순간에 바로 요거다. 요게 새누리당이 앞으로 대선을 치러야 될 거다. 이래가지고 요걸 이렇게 표절했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대립이 본 거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내 공약을 안 퍼간 사람이 없어요. 안철수? 국회의원 100명으로 이야기해서 안 했어요. 뭐 이게 중앙일보 사설에 나온 거니까 다 허경영 걸 표절해. 뭐 강남 스타일 알죠? 가져간 거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방금 이 사람 이름 뭐예요? 이재명? 이 시장 허경영 거 지금 써 안 써요? 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쓰는데 저 사람이 변호사고 사법고시 붙어서 변호사 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성남시장까지 된 사람인데 저 사람 입에서 존경한다는 사람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아나무인 사람이에요. 아나무인. 대통령 보고 아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인데 허경영을 제일 존경한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 앞으로 모든 사람이 내 걸 가지고 싸워요. 내 걸 가지고. 전부 나중에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다 들려 여기. 마이크 녹음하고 있어요. 내 걸 가지고 싸워. 전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뭐 그거 일일이 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다 됐네. 오늘은 뭐 내가 제목을 강의 제목을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과 허경영 본자의 진리를 이걸로 강의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다음 우리 천회 때 다음 주에는 많이 데려와요. 여기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좀 의자 더 많이 갖다 놔할 테니까 요 앞에까지 땡기면 돼. 그래가지고 하고 나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청와대 자리가 이거 왜 한글로 안 적어놨나? 아까 했죠? 천신하강 단자혈이다. 적었죠? 이런 혈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청와대는 들어가서 온전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온전히 나오는 줄 알았는데 형님이 구속됐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온전히 나오는 사람 누가 있죠? 허경영. 아니 온전히 나오는 사람 누가 있죠? 허경영. 들어가면 나옵니까 그래? 황제로 올라가가지고 고종 황제 때부터 있던 대한제국 입헌군주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총리만 매번 뽑아요. 알겠죠? 대통령은 황제로 올라가서 영구적으로 세계 통일할 때까지 황제로 있게 됩니다. 알겠죠? 나는 5년짜리 대통령 하면은 안 해요. 그런 거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국가를 20, 30년 정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세계를 우리가 통일해 나갈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세계 통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내가
하게 되면은 간단한 일이에요. 지금 정치인들은 세계 통일보다 떡값에 관심이 많아. 알겠죠? 예, 나는 그런데 실제 이 지구의 모든 물질, 지구의 땅덩어리, 요거의 주인이 누구죠? 여러분들은 창고직이야, 창고직이. 빌 게이츠나 이건이나 여러분들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의 창고직이에요. 이거의 실제 주인이 누구죠?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와서 쳐다보니까 전부 요걸 물질을 가지고 죽을 때 가져가는 줄 알아. 얼마 안 있으면 나눠놓게 돼요. 이 물질을 각자 못 가져갑니다. 요 땅덩어리의 실제 주인, 그자가 와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세계 우주의 저 많은 별들, 별이 몇 개라고 그랬죠? 전 우주의 별이 몇 개, 인간이 사는 별이 몇 개라고 그랬죠? 362만이라고요? 예, 2만. 아니죠. 322무. 그래, 안 그래요? 무 다음에 뭐예요? 무 전에가 뭐냐, 무 전에가. 경이라니. 불가사의. 불이란 말이에요, 불. 8,800. 불, 그죠? 8,800. 8,800 불.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항, 아, 라, 불, 무. 그러면 이게 몇 개, 자성이 몇 개요? 68개 동그라미야. 그러면 이 별이 362.88. 362무란 말이에요. 그 다음 8,800 불. 알겠죠? 동그라미가 어마어마하죠? 이 많은 별의 주인이 여러분 앞에 직접 나타난 거야. 인간의 몸으로. 근데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회담을 할 때 쿠데타를 처음에 혁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죠? 한일 회담 하자니까 저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냐 이랬어. 그래 안 그래요? 네. 전 국민이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 자, 허경영이가 나타나니까 저런 미친 놈이 어디 있냐 이래요. 근데 나중에 내 공약을 여러분들이 다 써먹게 돼. 나중에 누가 이제 결혼수당까지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대통령 될 때야, 그때가. 알겠죠? 이제 뭐 여야에서 결혼수당까지 이야기해야 표가 나오는 거야. 지금은 뭐 신혼부부한테 집 준다, 별걸 다 모방하려고 그래. 응? 근데 중앙일보에서 그 보면은 그 사설에서, 야, 그 책, 중앙일보 그 책. 거기 말고 책 없나? 다음에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자, 우리 시간 때문에.